60대 후반의 한 할머니가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는 4년 전에 작성한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임대차 입법 때문에 올릴 수 없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법이 만료되었다며 원하는 만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같은 시각 50대 후반의 한 남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임차인이었고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억 단위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항변했습니다. 임대차 입법으로 5%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중개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법이 적용되는 계약과 아닌 계약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길 건너편 법률상담소에서는 70대 초반의 한 할아버지가 변호사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차 입법으로 4년은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계신가요? 임대차 입법이 뭔지는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집주인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이 안 서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박 씨는 4년 전 2020년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전세금은 3억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년 후 재계약을 했고 그때 집주인이 조금 올려달라고 했지만 임대차 입법 덕분에 5%만 올렸습니다. 3억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금을 4억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몰랐습니다. 5천만 원이나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항변했습니다. 임대차 입법으로 5%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임대차 입법은 4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이제 4년이 끝났으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 가격으로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법이 계속 보호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박 씨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입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 한 번만 주어집니다. 처음 2년, 갱신 2년, 총 4년입니다. 4년이 지나면 법의 보호가 끝납니다. 그 후에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상해야 합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년이 끝나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박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마련해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이사를 갈 것인가.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드러납니다. 임대차 입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한 번만 주어집니다. 처음 계약 2년, 갱신 2년, 총 4년입니다. 4년 후에는 법의 보호가 끝나고 자유계약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4년 만기가 다가온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60대 후반의 김 씨는 박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김 씨도 4년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다른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여러 곳을 둘러봤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조건의 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전세금이 얼마인지, 월세로 전환하면 얼마인지, 주변 시세가 어떤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의 시세가 많이 내려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씨는 집주인과 협상했습니다. 시세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이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올리시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집 계약서 사본도 보여줬습니다. 언제든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집주인은 당황했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세가 내려간 것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김 씨가 나가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비워두면 손해였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양보했습니다. 시세만큼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원래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김 씨는 만족했습니다. 협상에 성공한 것입니다. 김 씨의 성공 비결은 미리 준비했다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4년 만기가 다가온다면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집을 알아보고 시세를 조사하고 협상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50대 후반의 이 씨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씨는 2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5%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였기 때문에 이 씨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특약 사항을 넣자고 했습니다. 2년 후에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포기해도 되는 건가? 이 씨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경고했습니다. 그런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대차 입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특약에 서명하더라도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아예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씨는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넣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불만스러웠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특약 없이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킨 것입니다. 이 씨의 친구 중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약에 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강하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2년 후 나가라고 하자 법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임차인이 이겼습니다. 특약이 무효로 판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었고 집주인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더라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미 서명했다면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최 씨는 또 다른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 씨는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세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전세금을 묶어두는 것보다 월세가 나을까? 아니면 손해일까? 최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제안한 조건은 전세금을 1억 낮추고 월세 100만 원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곧 은퇴할 예정이었습니다.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전세금 1억을 돌려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다면 당장은 도움이 될 것 같았지만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연금으로만 감당할 수 있을까? 최 씨는 재무설계사와 상담했습니다. 재무설계사는 조언했습니다. 월세 전환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목돈을 쓸 수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지출이 늘어나면 부담이 큽니다. 가능하면 전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 씨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매달 월세를 내는 부담이 더 클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전세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아쉬워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전세를 지켰습니다. 네 번째 핵심입니다. 월세 전환 제한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산상으로는 대부분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이 부담이 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십시오. 70대 초반의 정 씨는 4년 만기를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속 전세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작은 집이라도 사는 것이 나은가. 정 씨는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안했습니다. 계약 만료 때마다 걱정해야 하고 전세금도 계속 올라가고 집주인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정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전세금이 4억이었습니다. 여기에 저축한 돈을 합치면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사는 것보다는 작고 외곽이었지만 내 집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전세를 정리하고 작은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소형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살기 편했습니다. 교통은 조금 불편했지만 노후를 보내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전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정 씨의 친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 전세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집을 사면 관리비도 들고 세금도 내야 하고 수리비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전세로 살면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전세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선택이 옳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입니다.
4년 만기는 전세와 매매를 재검토하는 기회입니다. 평생 전세로 살 것인지, 작은 집이라도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임대차 입법 만기 도래시 준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4년 만기 후에는 법보호가 끝나고 미리 준비해서 협상력을 확보하고 권리 포기 특약은 무효이며 월세 전환은 신중해야 하고 전세와 매매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제대로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입법은 복잡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만기가 다가온다면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법률 상담을 받고 시세를 조사하고 다른 집도 알아보고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십시오.